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한 특검법 이거를 지금 이제 발의를 했고 지금 좀 전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말이죠. 지금 유 변호사님.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그 한민수 대변인이 우리가 외환 행위라고 그랬지 외환죄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외환 행위가 외환죄 아니에요? 말장난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대북 확성기라든가 이렇게 우리 국가 안보에 관해서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까지 네. 다 싸잡아서 이게 뭐 내란 안으로 도저히 포섭이 되지 않죠. 그것도 외환도 아닙니다. 그냥 네. 왜 안보 전반에 관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안보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싸잡아서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외환죄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해서 외환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지금 민주당은 결국 이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 특검의 활동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국 본인 위주로 이 우리 보수 세력 자체를 거의 그리고 보수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까지 다 싸잡아 가면서 결국 부인하고 그걸 내란이라는 쌈에다가 싸잡아 가지고 다 부인해 버리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위헌적이고 그리고 독소 조항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보다는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우리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좀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요. MBC 그 시선 집중에 민주당의 그 사성장고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뭐 택시 타고 이동 중에 그거를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네. 틀어놓고 있길래. 그런데 그 진행자가 이거 외환죄도 집어넣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외환죄라는 거는 없대요. 근데 그 행위만 있지 외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만 있지 외환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건 괜한 그 트집 잡기다 하는데요. 어제 말이죠. 지금 정동영이 뭐 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내란 특위 외환 유치죄 진상조사 단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정동영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일이니까 어제 일요일 아닙니까?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12.3 쿠데타는 내란과 외환 유치죄 양방향이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란과 외환 양방향이다. 그러면서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 박선원도요. 그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특검 법원에 단지 뭐 외환죄라는 표현 하나 안 썼다고 그거 빠진 거다. 그거 진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예, 그 말장난인데 하나 좀 덧붙이고 네. 싶은 게 그 결국 외환죄라는 걸 사실 내란 특검에 넣어놓고 결국 외환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네. 탄핵소추안에도 이 똑같은 논리를 민주당이 주장한 적이 그러네.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내란 행위는 그대로 있으니까 내란죄 뺀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만약에 그걸 외환혐의라고 생각했으면 외환을 넣으십시오. 외환죄 넣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만약 빼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면 내란죄에 대한 그 항목을 철회하지 말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는지 어떤 의도로 꼼수를 부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외환죄라는 게 굉장히 뭐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 같습니다. 이 외환죄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과 모의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 외국이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적국을 도와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즉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먹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만약에 그걸 이 대한민국을 참전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외환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겁니다. 외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국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참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이 수괴는 거의 뭐 사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죄인데, 자, 우선 유 변호사님, 이게 여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외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이적 단체일 뿐이지 외국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도 좀 논란이 있고 지금 외환이라는 빌미로 지금 그 우리 보수가 지켜온 그 한미일 안보 가치 동맹 이런 것을 지금 폄훼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계속 드러나 보이는 게 예전에 그 탄핵소추안에도 1차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뭐 한미일 외교하면서 그 외교 문제를 탄핵소추안에도 넣으려고 했어요. 한미일 협력을 갖다가 탄핵 소유의 내용으로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민주당이 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 그 도드라진 이벤트를 빨리 회복해서 헌정 질서를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이 지켜온 어떤 가치 그리고 보수 정당의 외교 전략 이런 것을 지금 통째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에 그것이 내란 특검에도 그 내용을 굳이 넣음으로써 이게 내란 특검인지 외환 특검인지 안보 특검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연하게 좀 비판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게 지금 법안을 이걸 원래는 사실은 내란죄 그 특검에서 이제 뭐 추천도 대법원장을 바꾸고 뭔가 좀 타협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 회의에서 이 외환죄 그 반드시 넣어라. 그랬대요. 미공개 회의 그렇게 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이 외환죄 부분에 넣은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한 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파병 검토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환죄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놓으니까 미국에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이거 대북 확성기 문제는 오물풍선 때문에 이게 국가가 한 것이고, 네. 자, 그런 건데 이것까지 지금 저 외환죄로 한다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더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그 워싱턴에 그 뭐 동아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빅터 차라고 CSIS의 한국 석좌를 하는 우리 이제 한국계 네. 그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만큼이나 한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이 대북 확성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서 우리도 똑같이 뭐 거기에 대해서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응징 수단으로서 대북 확성기를 한 거고 한미일 특히 이제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전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자유의 공기를 북한 쪽으로 자꾸만 그 퍼뜨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계속해서 그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아예 하지 말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대북 풍선, 대북 전단지 그거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오히려 일시적인 그 뭐 긴장을 고조시킨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김여정 하명법, 네. 대북 전단 금지법 문재인 때 통과된 거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외환이 되죠? 자, 그게 왜 외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됐듯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단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것들을 외환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수사 대상을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외환죄라는 말을 못하고 외환 행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데 이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보면 이 압수수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의 어떤 안보 시설이나 비밀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2조에 따라서 이 해당 이 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대통령 관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거를 적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 그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대법원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형사소송법 이제 많이도 아실 텐데 제가 일반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조항까지 다 알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그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아무리 영장을 받았다 그래도 이제 제한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공무상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군사상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한을 받는 건데 지금 이 특검안에 의하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안에 의하면 그러한 일말의 어떤 제한 자체를 하나도 없도록 그냥 거의 무소불위의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네.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지키려고 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잉입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천목회라는 국민의힘 소장파 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데 네. 지난주에 그 천목회에서 트럼프 그 외교 전략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연구원을 한번 초빙해서 저희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중 갈등이에요. 야. 이 미중 갈등이라는 큰 테두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지금 눈여겨 두고 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예전에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듯이 한미일 북중러 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대북 전단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같은 것을 마치 범죄화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특검법을 만들면 이 미중 갈등 문제에서 미국이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우리가 굳이 우리 편 아니다. 우리 편 아니니까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더 필리핀이나 일본 쪽으로 후퇴시켜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주한미군도 이거 철수해야 맞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하지?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야 하지? 왜냐하면 한국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하는 그 내란 특검법에는 지금 미국이 우려할 만한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는데 아마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이 초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일단 좀 거절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번 지금 보니까 이 취임식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몇 명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개인적인 의원들 초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저 국회 공식 그 이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보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오늘 그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뭐 사실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직계 그쪽에서 먼저 초청이 왔답니다. 초청이 왔고.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6월, 7월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 TV 토론, 방송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의 첫 번째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그 아메리카 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시아 퍼스트 정책을 쓴다. 뭐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가 SNS에 글을 올려서 맞아요. 그런 얘기 그죠? 있죠.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된 것도 아닌데 후보의 이 한마디에도 이렇게 뭐 주목을 하나? 뭐 하면서 저도 잠깐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이제 세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 정광훈이라는 분도 간대요. 근데 거기는 뭐 이게 도네이션을 뭐 한다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뭐가 있다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뭐 저기 헌금 내고 가는 건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주죠. 근데 하여간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국내 정세가 말이죠. 지금 한남동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경호처가 좀 막 또 강경파와 온건파 막 이래 되고 또 이게 무력 충돌이 발생하느냐 뭐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뭐 수갑을 차느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네. 트럼프와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라는 거는 선후 경중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또 가면 또 뭐 대통령 노래하냐 뭐 오만 또 비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그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죠. 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목소리도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신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국내 상황에서 예전에 이제 12.3 개헌 사태 터졌을 때 본인이 했던 역할도 있고 지금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관저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 하나를 고려했을 거고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현실주의, 실리에 입각한 어떤 행동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취임식 참석하고 말고보다 실제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팀워크라든가 네트워크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실리적 태도가 네. 있었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들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좀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의힘도 오늘 아마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상계엄 관련된 특검법 별도로 만들어서 아마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 제2가 요구가 부결될 때 딱 2표만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이걸 그냥 마치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당 지도부가 지금 비상계엄 특검법인가요? 그걸 예. 만들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 정도를 네.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수사 범위를 민주당 안에서 이제 내란 선전죄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외환 유치죄 부분 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사건 일체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특검팀 규모도 상설 특검법 정도 규모로 네. 그 안에 이제 차려지는 그 어떤 일상적인 규모로 좀 축소시키는 거 그리고 수사 기간도 최장 한 90일 정도 네. 역시 상설 특검법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 이걸 가지고서 언론 브리핑을 해서 지금 그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모리 못하도록 언론 브리핑 조항 같은 거 삭제하고 없애고.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무제한적인 영장 집행이 가능한 그런 법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애는 그래서 굉장히 합헌적이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 삭제된 그런 그리고 필요한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비상계엄 특검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특검법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곧 발의할 모양인데 뭐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특검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인 요소들을 다 뺀 그런 특검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워낙 지금 그 사실은 검수완박하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수사권이나 이런 걸 너무나 흐트러놔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